자, 지난 시간에 했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니었구나. 자, 저번 시간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과 같이 자기장이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 했어요.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 했어. 자, 그러면 유도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장이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 자기장의 변화만큼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 전자기 유도가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에서 전류를 생산하는 건 전자기 유도,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자석을 도체통 속에 넣었다 뺐다 해야 도체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수 있다. 그중 자석이 들어갈 때는 N극 만들려고 전류가 흘렀다면 뺄 때는 S극을 만들려고 거꾸로 전류가 흐르는 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든 흐르는 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생산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교류 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교류 전류가 더 세게 흐를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교류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유도 전압을 세게 하는 방법인데, 그건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이 도체통 속에 감아놓은 코일의 가공 개수가 많으면 돼. 됐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량이 크면 되는데 어떤 변화량? 자기장의 세기 또는 면적의 변화를 크게 하면 돼. 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우리가 배운 결론은 이겁니다. 이만큼의 유도 전압이 생겨서 그만큼의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는 없었던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거야. 자, 근데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없었던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전환된 거야? 누구의? 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는 움직이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그만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움직이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매 순간 감소하고 있어. 전기가 생긴 만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는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을 도체통 속을 지나서 떨어지게 하면 그냥 낙하했을 때와 다르다. 그냥 공기저항 없는 곳에서 자유낙하하면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자석이 지중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한다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정확하게 2초 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20이어야 되는데, 도체통을 지나가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감소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훨씬 더 오래 천천히 떨어지게 돼. 그래서 2초 만에 닿는 게 아니고 2.7초 만에 닿아. 그리고 20m를 떨어뜨렸는데 그 위치 에너지가 완벽하게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일부는 도체통 속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20이 아니고 14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아니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얼마나 세게 흘러,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심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해야 한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140페이지죠.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문. 전자기 유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140페이지의 1번은 기본적인 문제고 2번은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다 해드렸던 것 같고요. 문제 푸는 걸 제대로 봤으면 영상에 다 찍혀 있었겠죠. 이건 왜 A가 왜 안 돼? 지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142, 143이요. 142페이지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낙하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야 돼. 그럼 꼬맹아, 똑같은 도체통을 통과시키는데요. A하고 B에 자석이 떨어질 때 옆에 시간 보세요. A는 0.3초 만에 떨어졌는데 B는 0.7초가 걸렸죠. 더 오래 걸린 아이가 확실하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겠죠. 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B라는 아이는 자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석 옆에 있다가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유지하는 B는 강자성체야 라는 얘기고요. A는 반자성체니까 자석을 치우는 순간 얘는 자성을 잃어버려.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났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143페이지, 3페이지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를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발전기에 해당되는 기역은 전자기 유도가 맞지만 전자석 거중기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거다 라는 얘기. 넘어가시면 144, 145페이지 풀어서 채점까지 해오셨을 텐데 자, 질문 144, 145 어디 6번? 145쪽에 6번이요. 자, 6번에 1번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심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다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림은 구리관 속으로 자석이 낙하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가와 나의 A 부분에 흐르는 이라고 했어요. 자, 거기 도선을 감아놓은 부분이 A입니다. 가와 나의 A 부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놔서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본 거야. 근데 자석을 떨어뜨리는데 N극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을 때는요. N극이 못 들어오게 여기 N극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네요. 그리고 나서 얘가 빠져나가면 아래쪽에 N극이고 위쪽에 S극이니까 S극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N극이 되겠죠. 그럼 위쪽은 S극이죠. 그럼 위쪽을 N극 만들었을 때랑 반대 방향으로 돼서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가는 오른쪽, 나는 왼쪽 방향으로 흘러요. 되겠어? 네. 그래서 가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해결된 거야. 넘겨도 되겠습니까? 1번에 이해는 어? 1번에 이해는 1번에. 이해는 어디 1번? 45? 45? 네.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성은 원자내의 전자가 궤도운동 또는 스피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모든 물질의 원자는 전자의 운동 때문에 자성을 띈다? 모든 물질은 아니죠. 반자성체는 그래서 네, 반자성체는 원래는 물질 속의 원자가 자기장을 띠고 있지 않다가 외부에 자기장을 거는 순간에 자기장이 드러나는 거죠. 되겠냐? 그래서 모든 물질, 꼬맹아 과학 문제를 푸는데 모두 항상 이 단어 나오면 의심해야 돼. 답이 아닐 확률이 80%가 넘어.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중3 내용에서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정에서도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앞부분으로 가시면 축전기라는 게 있는데 축전기에 다 풀어드릴 준비. 선생님이 아까 답안지를 만들다가 다른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1번은 축전기, 2번에 기억, 3번은 0x00. 그 다음에요. 넘어오시면 4번이요. 자, 4번 뭐냐? 유전. 자, 유전체. 아니에요. 맞아요. 유전체 또는 부도체. 부도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됐어? 네. 유전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냐? 뭡니까? 풀지 않은 것을. 풀다죠. 풀지 어? 말라는데 4번 풀지 말라요. 7번까지. 4번부터 7번까지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109페이지로 넘어가죠. 109페이지에 8번의 답. 뭘까요?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축전기는 직렬 연결해야 된다, 병렬 연결해야 된다. 그거예요. 병렬. 병렬.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밑에 있는 면적이 갖는 의미는 전기 에너지 2분의 1 큐브이니까. 자, 10번에 3번, 11번은 기억 빼고 다 답이에요. 터치 스크린도 뭐예요? 네, 터치 스크린. 자, 1번부터 1번에 5, 2번에 1, 3번에 5, 4번에 2, 5번에 2, 6번에 4, 7번에 2, 8번에 5, 9번에 1. 이렇습니다. 넘기시고요. 114페이지요. 1번 4, 2번 3. 앞으로 답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이따가. 자, 그러면 보면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114페이지까지 틀린 거 잠깐 보세요. 3분 드릴게요. 자, 3분 드리고 나서 질문 받을게요. 자, 3분 안에 틀린 거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정직하게 답을 체크하지 않았지만 알았어. 숨겼으면 일단 이거. 리 마이크로 하려고. 어떤 마스터 뭐지? 10에 마이너스 9선.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이라고. 마이크로 6선 3. 통과들어요. 응? 통과들어요. 통과는요? 다음에 누가? 아, 이거는 끝나면? 아니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네. 이거 끝나면 무슨 말이야? 2시에. 아, 너 통과를 듣는다고? 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그 새끼. 아, 너 통과 들어? 네. 좀 빠르진 않을까? 좀 빠르다고 엄마 듣는데 엄마 들려요. 그냥 들어. 유전 강도가 얼마나 잘 전기를 띠게 하느냐? 저희 축전기와 유전체 이거 해요. 아 나는 전기 싸움부터 뭐야? 자, 틀린 건 쭉 보셨어요. 자, 그럼 보시면 112, 113에서 질문 받을게요. 112, 113에서 질문 받을게요. 자, 2번, 3번.
자, 2번, 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전기 용량이 200 마이크로패럿인 평행판 축전기에 전압이 6V인 전지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축전기가 완전히 축전되었다. 자,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축전기라는 건 전기를 띤 입자를 모으는 장치지. 그 전기를 띤 입자가 바로 전하고 전하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그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기라고 해. 그 축전기에서 모으는 전하량은 바로 Q는 CV로 계산해 라고 얘기해서 그 CV에서 C는 전기 용량이에요. 축전기 안에 얼마나 전기를 띤 입자를 가득 채울 수 있니? 라고 하는 물컵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컵의 크기에 따라 물을 모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컵에는 조금만 모을 수 있고요. 큰 컵에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는 건 사실은 전하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되겠냐? 그래서 똑같은 높이만큼 물을 붓더라도요. 밑바닥이 넓은 컵은 물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밑바닥이 좁은 컵은 조금밖에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통 속에 모아놓은 전하량을 물로 생각한다면 전하량을 물로 생각한다면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I는 우리가 전압 또는 전이라고 하잖아요. 전이는 수위를 얘기한다. 물높이. 이게 전이야. 그래서 똑같은 전이만큼 물을 붓더라도 밑바닥이 넓어야 물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 컵의 밑바닥 면적을 바로 전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컵의 면적 얘는 물이 쌓여져 있는 높이.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높이는 부피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실제로 얘 전기 용량은 200 마이크로패럿이래요. 그리고 얘가 완벽하게 충전됐다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충전은 언제까지 되냐면 됐죠? 이 수위는 누가 결정해요? 거기에 연결된 전압이 결정해요. 전압이 6V면 이 높이를 6V만큼만 쌓아주는 거야. 자, 이 전압이 10V면 더 높은 데까지 쌓아주겠죠.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완벽하게 충전됐다는 얘기는 6V만큼 충전시켰어요. 이런 뜻이잖아. 됐니? 이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1200 마이크로 쿨롱만큼 충전했어요. 마이크로로 계산하면 전하량 단위는 원래 쿨롱인데 마이크로 쿨롱으로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12,000 마이크로 쿨롱만큼 충전했는데 아까 마이쿨롱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요. 실제로 쿨롱으로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계산할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전기 용량이 C인 평행판 축전기가 있습니다. 이 축전기를 마주보는 두 금속판의 넓이를 2배로 한 후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은 절반으로 줄일게요 라고 하는데 이 밑바닥 면적에 해당되는 전기 용량은 사실은 됐니? 입실론의 D분의 뭐라고요? A 또는 S. 그래서 면적. 이거는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A는 금속판의 면적 얘기해. 어떤 측에서는 A로 어떤 측에서는 S로 나오는데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기 용량은 C인데 이 상태에서 이 금속판의 면적을 2배 크게 할래? 그리고 금속판 사이에 요 간격을 절반으로 줄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은 몇 배 커지겠습니까? 네 배 커지죠. 그래서 3C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요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죠. 자, 요번에 새로 나온 물리학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교과서는 되게 얇게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쨌든 그 용어는 있잖아. 축전기라는 용어는 있잖아. 학교 난이도에 따라 문제의 깊이가 다 달라요.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는 쑥 들어갑니다. 그게 과중입니다. 과학 중점고. 됐어. 과학 중점고는 그냥 쑥 들어가니까 이 정도의 깊이까지 나오는데 일반고에서 조금 여기서 신서고, 신소 동에 있는 거 맞죠? 네, 신서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학교마다 깊이가 다 다를 거예요. 강서고 같은 경우에 깊게 들어갈 거야. 양정, 강서 이쪽은 깊게 들어가겠죠. 알겠어? 근데 실제로 신서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죠. 그냥 용어 정의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요 정도로만 가면 돼.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깊이는 다 다를 수 있다. 되겠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가장 깊게 들어가는 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자, 114페이지 질문. 113에 지금 3번 하나. 3번 했잖아. 7번 113 어디? 113조 7번 7번이요. 그림은 어떤 물질의 외부에 전기장을 걸어줄 때요 일어나는 반응인데, 자, 왼쪽에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아이도 있고 왼쪽을 가리키는 아이도 있고 중구난방이었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모두 다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얘는 전기를 띠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 물질 내부에는 전기 쌍극자가 존재한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띤 입자는 존재합니다. 됐죠? 이렇게 물질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긴 하지만 극이 나눠져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쌍극자가 존재한다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외부 전기장 속에서 물질 내부에 전기 쌍극자는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전기장을 걸어, 그러면 얘는 외부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배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8번. 아직 디귿 안 했어. 잠깐만, 디귿. 이와 같은 물질을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에 넣으면 축전기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증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물질을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에 넣으면 축전기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증가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에 이 어떤 물질을 더 집어넣으면 꼬뱅아 여기 입실론 값이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입실론 값이 커져서 전기 용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건 맞아. 됐지?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건 맞아서 충전된 전하량이 커지는 건 맞아. 근데 전기장의 세기에는 변화가 없다? 왜?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죠. V는 2D 기억나냐? 그러니까 2는 D분의 V. 맞습니까? 전위는 됐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로 됐니? 1쿨롱의 전하를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걔를 들어 올린 높이 D를 곱하면 전위가 돼. 이랬잖아. 그래서 V는 2D야. 그러면 2는 거꾸로 뭐니? D분의 V잖아. 여기서 말하는 D는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야. 그리고 D는 여기에 걸려져 있는 전압이야. 그러니 네가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간격이 변할까? 안 변해. 됐지? 전위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충전되는 전하량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얘를 넣는다고 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바뀌진 않아.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은 전이차가 같은 회로에 축전기를 연결한 것으로 그림 가는 축전기 내부의 진공인 상태를 그린다는 그 축전기에 어떤 물질, 유전상수가 K인 어떤 물질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의 충전된 전하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물질도 됐니? 네. 사실은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은요. 유전상수에다가 진공일 때 유전율을 곱한 값인데 어떤 물질이든 이 유전상수는 무조건 커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 진공일 때보다 나무를 넣던, 그래서 종이를 넣던 어떤 물질을 넣어도 실제로 이 안에 유전율은 훨씬 더 커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유전 상수인 K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값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작지 않습니다. 유전 상수는 어떤 물질이든지 다 K값은 1보다 큽니다. 2번, 가의 전기 용량은 나의 K배만큼 커진다 라고 합니다. 자, 전기 용량은요, 가의 전기 용량이 K배만큼 커지는 거니? 아니죠. 나의 전기 용량이 K배만큼 커지는 거죠. 그죠? 자, 3번, 가의 유전 강도 얼마나 세게 전기를 잡아당길 수 있냐? 자, 가의 유전 강도는 나보다 크다? 아니요. 유전 강도는 이 물질을 넣었을 때가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의 내 전압은 나보다 크다 라고 하는데 전압은 가도 나도 똑같습니다. 다 볼트로. 그죠? 5번, 가에서 저장된 전하량은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되겠니? 이런 얘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죠. 114페이지 1, 2번 두 개 남았습니다. 질문. 응? 6번? 제대로 질문해. 그때! 이 꼬맹이들이 너 감기 걸렸어? 자, 6번 봐. 그림은 컴퓨터 키보드 자체가 됐어. 정전기 유도로 축전기로 충전시키는 겁니다. 자, 꼬맹아.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컴퓨터는 거기에 눌렸다는 걸 알까? 보면 거기 그림 보세요. 키보드판 밑에 이렇게 축전기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기억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우리가 누르는 거죠. 누르는 순간 이 간격이 뭐해지니? 좁아지죠. 간격이 좁아지면 꼬맹아, 간격이 좁아지면 전기 용량이 뭐해지니? 커지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커지면 같은 전압이라도 전하를 더 모으려고 그쪽으로 전류가 순간 뭐 하는 거야? 흐르는 거야. 내가 누르는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어딜 눌렀는지 감지할 수 있어. 컴퓨터가.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컴퓨터의 키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글자판 아래에는 금속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유전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글자판을 눌렀을 때 아래의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는 일어나는 현상을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때 눌렀을 때를 물어봤어. 꼬매가 눌렀을 때. 자, 누르면 당연히 C값이 커지니까 전기 용량 커져요. 맞는 표현이야.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유전체 유전율이 증가하니 라고 했는데 이 유전체의 유전율 자체가 바뀌니? 이건 아니죠. 됐어? 네. 금속판이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다. 네. 전기 용량이 커지면 충전되는 전하량이 커져요. 이 뜻이야. 하은 됐어? 오케이. 넘길게. 마지막 1, 2번. 1번. 자, 1번 보시면요. 그림과는 전기 용량이 C이고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ED인 평행판 축전기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S를 닫아 축전기를 완전히 충전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충전시킨 후에 스위치를 열었어. 밑줄을 쳐. 스위치를 열었다는 건 무슨 뜻이니? 거기에 있는 전압이랑 분리시켰다는 거야. 되겠어? 충전시킨 후에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간격만 벌릴 거냐? 아니면 건전지를 뺀 거냐? 이 차이가 되게 크다 그랬죠? 되겠어? 네. 그 중에서 얘는 건전지를 뺄게. 그 얘기를 스위치를 열게.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여기에서 Q는 오메가 CV인데 스위치를 열면 전압이랑 차단. 이렇게 되면 됐어? 이제 전압은 거기에 있는 건전지의 영향을 안 받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스위치를 여는 순간 더 이상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해. 그래서 스위치를 열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변화가 없다. 이건 얘기야. 되겠냐? 스위치를 열면 전하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당길 수가 없어. 전하량은 일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쿨롱이 충전되어 있어. 그럼 계속 10쿨롱이야. 이 상태에서 뭘 변화시킬 건지 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둘 사이의 거리를 좁게 하는 거야. 되겠어? 원래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요 2D분의 입실론의 뭐였어? A였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 거리를 반으로 줄인대.
D로 줄인답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이 몇 배 커지니? 이거 2배 커져. 되겠어? 예를 들어서요. 얘가 맨 처음에는 10쿨롱을 충전하면서 1 페롯에다가 10V였어?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전기 용량이 2가 됐어. 2기야. 그러면 꼬맹아, 그래도 얘는 여전히 10쿨롱이어야 되니까 몇 볼트여야 되니? 5볼트로 전기가 줄어요. 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전위가 줄게 되면 이 두 금속판 사이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는요.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인데 되겠어? 전압은 반으로 줄었어? 그쵸? 얘는 반으로 줄고 간격은 2배 늘어났어.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니? 전압은 반으로 줄었잖아. 4분 1점 얼마입니까? 똑같잖아. 어? 4분의 간격이 2분의 어떻게 되냐? 2분의 1 줄었구나. 간격이 2분의 1 줄고 전압도 2분의 1 줄었죠.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변화가 없죠. 일정하죠. 이런 느낌. 와. 자, 그래서 보시면 네, 가에서 극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요. 일정합니다. 니은 나에서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그대로 15E로 일정합니다. 디귿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분의 1 CV 제곱이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충전된 맨 처음에 충전된 전기의 에너지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이 표현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놓은 상태로 내가 벌렸을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4분의 1 V제곱이 된 거고 전기 용량은 2배 커졌으니까 2C가 된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는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 CV제곱으로 처음에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절반만큼 전기 에너지가 줄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요. 없습니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전기 파트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동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에 해당되는 테스트만 잠깐 보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 거나 하죠. 시우야 나 10만원 빌려. 너 엄마도 어? 엄마도 빌려. 엄마도 뭐야? 나도 엄마도 빌려다. 내 엄마를 왜 빌려줘? 내가 너한테 10만 원 빌려줘. 엄마 빌려줄게. 확인. 엄마 저 시우 엄마가 할게. 나 지금 송구할게요. 오케이. 장기매만 해도 내 얘기네. 잠깐만요. 장기매만 해도 내 쌈이네. 장기매만 해도 몇 억이야. 일단 1사 2승이야. 너무 세. 아직 조건 안 왔으니까. 이거 조건만 나이라고? 난 좋아. 아, 조건만 나오고 내 진짜 뭘 보고 다니는 거야. 나는 좋아해. 조건만 나오고 다니는 놀랐잖아. 쉽지 않다.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안 찍었다. 아유 중심. 시우 가출. 자, 찍나? 시우 막 답지부터 확인하는데요. 혹시 있으면 안 보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왜 하는 미친놈인가? 내가 원래 수학이랑 미친놈인가? 야, 거기 답지 달려있으니까 빨리 풀어도 7점 따죠. 와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안 찾아보셔도 돼요. 말을 안 했지. 어. 데뷔까지 말을 안 했지. 듣다보다 안에서 문제 푸는 방해돼. 닫아.
자석이야 반자성차야? 자석이요. 질문하지 마. 반사성치요. 아니 그냥 하라고. 내가 해주기 싫다니까. 너가 나도 싫어. 현진이 실력만 안 X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X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찍풀 해야 돼. 시점이요? 네. 볼 수가 없어. 그렇지. 더 안 보여줄게. 괜히 무섭다.
게임도 나중에 잘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있어라. 다른 애들 하게. 지금 다 맞으면 잘한 거예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몇 개 남았냐? 한 개. 쉬우게 픽을. 자, 2분 안에 정리. 다른 사람 입다 물어. 시우 입다 넣어. 박지는 뜯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뜯어요. 뜯어보세요. 근데요? 안 뜯어도 설정하세요. 아니 진짜. 들어가는 단어. 사유가 이거 못하겠는데? 들어가는 단어는 자기가 손까지 장애 가르쳐줘. 충격. 이게 들어가는 자기가 들어가는 단어를 배우는데 이것도 자기가 네. 또 여기서 다 썼잖아. 중요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장이다. 어? 너 못하냐? 손가락도 사이는데 아이고 내 손 써. 빌려 싶어. 10만 원 빌려 싶어. 아닌 것 같아. 자, 채점까지 마무리하시고 맨 위에 몇 개 맞았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 좀 못 봤어요.
자, 채점 안 된 사람 있을까요? 저 빨리 할게요. 네, 빨리 하십시오.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10개 시험 봤습니다. 10개 중에 마지막에 불러주시면 되겠죠. 세미나 몇 개? 어? 7개? 네. 시연이, 은교, 예지, 시우, 7개. 지원, 7개요. 하은, 승준, 5개. 현지. 1, 2번 자, 볼게요. 틀린 것들 다시 확인하셨어요? 수업 중간중간 자기 얘기 안 하기, 다른 애들한테 방해돼. 자, 1, 2번에서 질문. 틀린 거 다시 보시고 이해되면 넘기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십시오. 3, 4번에서 질문. 3번 보시면 그림은 자석의 N극을 검유계에 연결해서 솔레로이드에 가까이 접근시켰던 것을 나타낸 건데 꼬맹아, 솔레로이드 보는 방법은요. 솔레로이드의 어느 쪽을 봐요? 라고 하면 자, 마지막이던 가장 처음이던 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첫 선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맨 끝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어. 요 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얘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 이거는 이 선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N극이 가까이 갑니다. 그럼 다가오는 거 싫어서 이쪽에 N극 만들잖아요. N극을 만드니까 그 N극 방향이 엄지손가락이고 그랬을 때 감으시면 그래서 내 손가락이 내려가는 전류가 겉으로 나와 있는 이 선에서 내려가게끔 흐른다 이 뜻이에요. 되겠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살표 방향을 맞게 하는 게 누굽니까? A입니다. 그래서 얘는 A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솔레로이드에 유도된 전류는 A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예, N극 생겼는데 N극이니까 청력 생겨요. 디귿. 자석은 가만히 두고 솔레로이드를 자석으로부터 멀리하면 그래서요. 자석은 가만 놔두고 솔레로이드가 멀어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거 실어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땐 S극 생겨요. 그러면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석은 가만히 두고 솔레로이드를 자석으로부터 멀리하면 유도 전류는 거꾸로 비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때 거리 변화는 자석을 움직이던 솔레로이드를 움직이던 무방합니다. 네, 넘어가죠. 자, 5번, 6번 질문. 4번이요. 자, 4번 보시면 그림을 고정시키는 원형도선 A, B 사이에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막대 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원형도선이 아래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A, 요거 B. 근데 여기에 자석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야. 그랬을 때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A의 입장에서는 S극이 가까워지니 멀어지니?
이렇게 되면 멀어지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 싫어. 그러니까 여기에 N극 만들겠죠. 됐어. 밑에 있는 B 도선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돌아. N극이 뭐 해지겠니? 멀어지죠. 또 싫어요. S극 만들겠죠. 되겠냐? 자, 그럼 보시면 A는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 B도 위쪽에 S극, 아래쪽에 N극. 그러니까 아래쪽에 N극이 가게 감으시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위아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보시면 기억 A와 B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A의 S극이 멀어질 때 A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은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멀어지면 됐죠?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가 N극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되겠니? 점점 감소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B의 N극이 가까워질 때 B의 N극이 가까워질 때와 S극이 가까워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까? 라고 하면 N극이 가까워지면 무슨 극이 생겨야 돼? N극. 그 다음에 S극이 가까워지면 S극.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유도 전류가 같은 방향일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 자, 5, 6번 질문 넘길게요. 5번이 네? 5번 주다야 되는데. 자, 그림은 절연된 실에 걸려있는 원형 도선에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그랬는데 밑줄 쳐. N극을 가까이 한다고요. N극을 가까이 합니다. 자, N극을 오메가 가까이 하면 이쪽에 N극 생기고 이쪽에 S극 생기는 거 자명하죠? 그러면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니까 감으셔야 되겠죠? 전류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B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도선은 그러면 이때는요 같은 극이 생기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생기니까 도선은 왼쪽으로 밀려야 맞는 얘기고요. 막대 자석을 더 빠르게 가까이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세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6번 가죠. 그림과 같이 검유기에 연결된 솔레로이드에 막대 자석의 N극을 멀리하였더니 검유기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상하시면 고등학교는 생각하는 거 싫어하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는 못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간 이상을 못 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단편적인 암기하거나 벼락치기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은 중학교 성적을 위해서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위해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하는 공부, 벼락치기 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 따라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N극을 멀리한다 그랬어요. 자, 솔레로이드에서 N극을 멀리하면 여기 S극 만들어지겠죠. 자, 그 S극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를 때 검유계의 눈금이 어딜 가리키냐면 왼쪽으로 돌아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자석을 멈추며 검유계 바늘은 0이 된다. 자석을 멈추며 검유계의 바늘은 0으로 돌아온다. 네, 0으로 언제 돌아와요? 전류 안 흐를 때. 그럼 자석을 멈추면 더 이상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검유계는 0으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니은 자석의 N극을 더 빠르게 멀리하며 검유계의 바늘은 왼쪽으로 더 많이 가야죠. 그래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거니까. 디귿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S극을 가까이 해도 똑같이 S극 생겨. 그러니까 검유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하십시오. 자, 7번, 8번 질문.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이 디귿자 모형의 도선이 놓여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있고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지문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직선 도선의 디귿자 도선 위에 일정한 속력으로 얘를 V로 운동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V로 당겨요. 그러면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이 닫혀져 있는 면적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만큼 돼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3개 있다가 막대기를 당기면 일로 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총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3개 늘어난 효과죠. 되겠어? 그러니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때 유도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 흘러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유도전류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되겠냐? 그래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거 다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요,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이때 C, 저항, D 맞네요. 자, 그쪽 방향으로 흐르셔야 되고요.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합니까? 네, 일정하게 잡아당기면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전류의 세기도 일정한 세기가 흘러요. 디귿, 직선 도선의 속력을 빠르게 하면 전류의 세기도 많이 흐르겠죠. 되겠어? 네,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9번, 10번 질문. 9번이요. 그림은 사각형 도선이 자기장 영역 1과 2의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A, B, C, D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2에서가 1에서보다 더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장이 1번 자기장이 있고 2번 자기장이 있는데 2번 자기장이 더 세대요. 자, 1번 자기장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1번 자기장. 그 다음에 2번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네요. 나오는 방향인데 2번 자기장은 1번 자기장보다 세다 그랬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2B라고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도선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A. 그러면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A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를 볼 때 맨 처음에는 자기장이 없다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마이너스 B만큼 생겼어. 네, 그러면 A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야. 그거 싫어서 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B만큼의 전류 흘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B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어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만큼 있었는데 나오면 0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B만큼의 자기장이 변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싫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A와 B는 전류가 흐르는 세기는 똑같은데 전류 방향이 정반대야 라는 것쯤은 아셔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는 여길 들어가는데요. 얘는 들어갈 때 자기장이 2배 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2B만큼의 자기장을 갖게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나오는 방향으로 2B니까 그거 싫어서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B만큼 흘러.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D는요. 자기장이 플러스 2B만큼 있었는데 이거 0되네.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마이너스 2B니까 이거 싫어서 전류는 플러스 2B만큼 흘러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 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억. 자, A에서 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합니까? 네, A는 들어갈수록 자기선속이 증가,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A에서와 D에서가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A에서 전류의 세기와 D에서의 전류의 세기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와 C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습니까? 네, 이 전류와 이 전류 방향은 같습니다.
됐니? 그래서 방향 뿔마로 계산하는 게 가장 눈에 잘 보입니다. 됐니? 이 정도는 하셔야 중학교 3학년 6단원 시험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10번이요. 자, 그림가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저항 R과 연결돼 평행한 두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 도체 막대를 놓은 후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꼬맹아,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겠죠?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때 유도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요. T일 때요. 도선의 전류는 PRQ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얘기고요. 는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T초일 때가 3T일 때보다 더 크다. 당연히 잡아당기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도체 막대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되면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막대기가 반대로 움직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들잖아요. 되겠니? 그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들려고 그러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 10개로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내용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을 수업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10분만 끌었다가 오늘부터 파동 들어갑니다.